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희의 전공체육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등체육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지 마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각 학년도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해당 학년도별로 세 가지 핵심 개념을 뽑아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26학년도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다시 그 학년도가 돌아왔을 때는 기존에 설명했던 세 가지는 빼고 다른 개념 세 가지를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자주 듣고 숙지하고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 사회학 중에 에티즘과 세이지의 스포츠 정치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대긴권 보상 이렇게 암기를 하고요. 대표성, 권력투쟁, 상호의존, 긴장관계, 보수성 요게 속성이고 이 속성의 명칭은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에 따라서 옆에 내용에 따라서 이 속성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권력투쟁은 스포츠가 점진적으로 조직화됨에 따라 많은 스포츠팀, 리그, 선수, 행정기구가 출연하여 있으며 이들 집단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된 권력을 획득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괄호가 쳐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괄호를 쳐져 있고 이 괄호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을 상황으로서 설명해 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해놓고 이것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속성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답형으로 에티즘과 세이지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 5가지를 적으시오. 아주 기초적인 수준인데요. 이렇게는 보통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용과 속성을 연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이 내용을 상황으로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 학습 및 제어 부분입니다. 즉 연습 방법 쪽인데요. 연습 방법 여러 개가 있어요. 전습법, 분수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획 연습과 무선 연습으로 나누어지고 여기서 이제 맥락간섭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구획 연습은 뭐냐면 일정한 시간별로 어떤 해당 운동 기능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탁구가 예를 들었는데 탁구 대에서 1번 방향으로 오는 거 30회, 2번 방향으로 오는 거 30회, 3번 방향으로 오는 거 30회 해서 연습해서 총 90회 치기가 있는 거고요. 무선 연습은 이렇게 방향을 1번 30회, 2번 30회, 3번 30회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날라오는 공을 총 90회를 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선 연습이라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이 베티기가 말했던 맥락간섭 효과라는 것인데요. 이 맥락간섭 효과는 운동 수행 중에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쳐서 운동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맥락간섭 효과는 연습 수행이라든가 어떤 운동 수행 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 베티그라는 학자가 운동의 파지와 전이에서는 이 맥락간섭 효과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거예요. 즉 연습 수행에서는 맥락간섭 효과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운동 수행의 파지와 전이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 그 다음에 A라는 종목에서 이제 B라는 종목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맥락간섭 효과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시험에 계속 물어봤습니다. 맥락간섭 효과 요 단어 그 자체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운동학습 및 제어이기 때문에 두 가지 학술적 용어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고원 현상과 속도 정확성 상쇄 현상이에요. 고원 현상은 운동 기술을 학습할 때 일시적으로 수행력이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수행은 정체되지만 학습은 진행된다고 표현하고요. 운동 수행의 질적 변화를 중요하게 다루는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서는 이러한 고원 현상을 새로운 협응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양적 변화의 정체 속에서도 다양한 질적 변화가 계속하여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괄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괄호 쳐놓고 이거 넣으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고원 현상과 관련해서 수행 곡선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수행 곡선 중 고원 현상을 설명하는 수행 곡선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적 가속화가 되는 곡선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부적 가속화는 시간이 진행할수록 그 향상도의 폭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으로 가속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혼합은 S자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있는 거
부적 가속은 이렇게. 그 부적 가속화 형태의 수행 곡선을 우리가 파워 곡선 혹은 파워 법칙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혼합적 형태를 S자 곡선 형태라고 합니다. 즉 고원 현상과 관계되는 수행 곡선이 파워 곡선과 S자 곡선 형태인 걸 알아두시면 돼요. 고원 현상 명칭도 알고 계시고 개념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속도 정확성 상승 현상은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정확성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체육 측정 평가인데요. 고정 검사 이론의 문항 분석 이론 중에 난이도, 변별도, 반응 수준 이렇게 나오는데요. 난이도는 적절해야 됩니다. 이 난이도 구하는 공식이 전체 응답자 중에 정답자 수를 의미해요. 변별도는 높아야 됩니다. 다른 개념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정답률 차이를 의미하고요. 변별도는 한 집단 수 그러니까 한 집단 전체 수분의 상위 그룹 정답 수 빼기 하위 그룹의 정답자 수가 됩니다. 만약에 변별도가 음이 나왔다고 하면은 오히려 하위 그룹이 정답을 더 많이 맞힌 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좋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런 거는 반응 수준은 이제 오답지 매력도를 하는데 적절해야 됩니다. 답지수 빼기 1 분의 1 빼기 정답률입니다. 이 반응 수준이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았고 난이도와 변별도는 굉장히 자주 물어봤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정검사 이론의 결론을 보면은 난이도 수준은 적절해야 됩니다. 0.5가 적절한 거고요. 변별도는 낮아야 돼요. 1에 가깝게 나와야 되고요. 문항 반응 수준은 낮을 때 혹은 적절할 때가 좋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